자, 그렇다면 2단원 단원 다지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를 해볼 건데요. 이것들을 다 소인수분해해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일단은 소인수 중에 2가 나올 수 있는 조합부터 횟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2에서 1번, 4에서 2번, 이 2제곱이니까요. 6에 2 1번, 8에 2가 3번, 10에 2가 1번 들어가요. 그러면 지수끼리는 이 횟수가 다 카운팅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1번, 2번, 3번, 넷, 다여 7, 8번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A는 8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3 같은 경우는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셋, 넷, 4번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B는 4다라고 쓰면 되고 5 같은 경우는 여기 1번, 여기 2번 들어가요. 그래서 C는 2고 마지막으로 D는 6인데 D는 1번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ABCD 값은 구했고 여기서 구하라는 것까지 마지막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4번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을 풀 때 일단 지수법칙을 적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밑은 동일한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는 3의 제곱인데 3의 제곱의 5제곱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지수끼리 곱셈입니다. 3의 10제곱 곱하기 3의 8제곱 나누기 얘가 3의 세제곱의 4제곱이기 때문에 3의 12제곱은 3의 a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끼리만 쭉 나열을 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지수끼리 덧셈하면 10 더하기 8이고요.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셈이니까 마이너스 12는 a가 된다. 따라서 a는 6이다 라고 바로 생각해낼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지수끼리만 똑 떼어서 지수들끼리의 방정식을 세워보는 것도 풀이가 빨라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요것이고 빛은 1초에 요거를 간다고 한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의 빛은 몇 초 전에 태양을 출발하는 것이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우리한테 온 거는 몇 초 전에 온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결국 이거는 뭘 물어본 거예요? 뭔가 빛과 관련한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리, 속력, 시간 이런 거 많이 풀어봤어. 근데 만약에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을 손으로 가리면 돼.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에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근데 문제에서 나온 1초에 얘를 간다라는 거를 뒤에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너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단위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항상 속력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럼 1초당 속력이 나온 겁니다. 1초당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였던 거야. 괜찮아? 근데 이 빛이 가려고 하는 거리는 저 거리였어. 그런데 항상 똑같은 분수식을 적어주고 싶으면 단위는 맞춰야지. 일단은 밑에가 미터 단위였기 때문에 우리 가장 힘센 게 속력이에요. 거리랑 시간을 다 속력 단위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속력이 이미 미터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거리를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km는 몇 미터야? 2000m잖아. 그러니까 단위를 낮추려면 오히려 앞에 있는 숫자에는 0이 3개가 더 붙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가 되려면 1.5 곱하기 10의 8제곱이 아니라 10의 11제곱이라고 해서 단위를 낮추는 대신에 앞에 있는 개수에 0 3개를 더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돼서 이제 계산을 한 번만 해볼게. 일단 10의 8제곱, 10의 11제곱 약분을 해보니까 3분의 1.5 곱하기 10의 3승이 남아. 그러면 3분의 이거 1500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500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단위 역시 우리 맘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고 문제에서 주어진 속력의 단위, 속력이 들어있는 시간 단위인 초를 갖다 써야 된다라는 거지. 정답은 2번이야. 6번은 전형적으로 국어 능력을 조금 필요로 하죠. 냉정하게 너무 복잡하게 과학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구하는 게 시간인가?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속력 나왔나? 거리 나왔나?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야.
자, 7번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볼게. 여기 분모 같은 경우는 9의 제곱을 3번 더했어 해서 곱하기 3이라고 상황의 함축을 쓸 수 있고, 분자는 2의 5제곱을 2번 더했어.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되고, 오른쪽 분모는 4제곱을 4번 더했어. 즉 곱하기 4. 3의 세제곱을 3번 더했어. 즉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9의 제곱은 9가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4제곱, 즉 3의 5제곱이고요. 분자는 2의 6제곱. 얘는 총 얘가 4의 3승인데 4라는 거 자체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의 세제곱은 2의 6제곱, 그 다음에 여기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날아가고 얘가 약분이 돼서 분모에 3이 남기 때문에 정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45는 9, 5, 45예요. 그러니까 9, 5, 45 이게 45인데 이거를 4제곱을 하래. 그러면 이게 분배가 되는 거라서 3의 8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실제로 얘 거듭제곱의 입장에서 거듭제곱으로 4제곱이 되어줘야 8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는 A의 4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5의 4제곱 되려면 5의 제곱에 제곱이 필요하니까 똑같이 제곱을 시켜주면 B제곱이 될 수가 있는 거겠지.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얘 정리 한번 해볼 건데 2A 제곱 B 곱하기 네모분의 1 곱하기 6AB의 6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8B의 5제곱이다. 그러면 저 네모분의 1만 남기고 일단 저는 한 번에 넘겨서 계산을 한 번에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역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6AB의 6제곱분의 1. 그다음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역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2A제곱B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일단 얘를 계산을 한번 해줄 건데요. 계산을 해주면 1은 2, 2, 4, 8, 2, 2, 4, 2, 3은 6.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고 B의 5제곱, B의 6제곱에서 B 차감되고 분모에 A 3번, B 2번이 남습니다. 이게 네모분의 1인데요. 그럼 최종적인 정답을 쓰실 때는 오히려 얘를 또 다시 뒤집어서 정답을 써주셔야겠죠. 따라서 그냥 네모는 역수 마이너스 2분의 9 A 세제곱 B제곱이다.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21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앞에 마이너스 3A 세제곱 B제곱 플러스 9A제곱 B 4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를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로 바꿀 때 조심하시고요. 9AB제곱이 통째로 분모에 내려가고 그거 분의 2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도 분배해야 되고 A도 분배해야 돼. 그럴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마이너스 A를 분배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지. 마이너스 A를 분배한다라고 쓰고 바로 쓸게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6A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얘 분배 좀 갈게요. 첫 번째 분배해보면 일단은 3일은 3, 3은 9 해서 얘 지금 사라진 상황이고 마이너스 3분의 2 일단 숫자는 이렇게 되고요. A랑 A 세제곱 없어서 A제곱 되고 B제곱 사라지겠죠. 두 번째로 얘는 9랑 9 아예 사라지고요. 플러스 2 A랑 A 하나 차감되고 B제곱이랑 B제곱 차감이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6A제곱을 계산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럼 끝까지 가볼게요. 이 6이라는 거를 얘랑 동류항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6은 3분의 18이야. 그러니까 3분의 16A제곱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AB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랬을 때 3분의 16A제곱인데 그게 9가 되고 더하기 AB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얘가 16 곱하기 3 48이고요. 뒤에 거는 4, 3, 12 해서 총 60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23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직육면체 위에 작은 직육면체를 올려놓은 상황인데 일단 큰 직육면체의 부피가 이거래. 근데 우리가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가 켜켜이 높이만큼 쌓여 있어잖아. 근데 이 밑넓이가 현재 6a거든. 6a 곱하기 높이를 했더니 문제에서 말하는 6a 제곱 플러스 12ab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갔겠어? 뭐 분모에 6a를 깔아볼까? 그래서 하트자로 약분을 좀 해보면 앞에 거 약분하면 a 남고 뒤에 거는 2b가 남아. 그러니까 큰 직육면체의 높이는 a 플러스 2b였던 거고 그 다음에 작은 직육면체 부피도 또한 이 밑넓이가 3a인데 3a가 켜켜이 높이만큼 쌓여있어 해서 6a 제곱 마이너스 3ab가 나왔다는 거거든. 그러면 3a를 밑으로 내려보면 되는 거니까 얘는 2a 마이너스 b가 나오는 상황이야. 이게 높이야. 그러면 각각의 높이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얘의 높이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높이 합은 3a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거야.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연습해보자 1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지수법칙을 이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지수법칙을 이용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4를 51번 곱하고 0.25 분수로 바꿔서 4분의 1을 49번에 곱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 지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4의 51제곱은 4의 49제곱 곱하기 4의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지. 그럼 횟수 더해지면 51번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4분의 1의 49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두 개는 사실 사라져. 개념적으로만 봐도 4는 진짜 4가 49번만 이렇게 있는 거고 밑에 4분의 1이 또 계속 49번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다 약분이 돼서 이렇게 사라지겠지? 또는 얘를 생각할 때 지수가 같으니까 지수끼리 묶어내고 밑을 이렇게 썼어도 좋아. 그러면 분배가 되면 제가 되겠지. 어쨌든 1의 49제곱은 1이니까 얘만 남는다는 거야.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는 게 지금 4의 제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정답은 16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지. 두 번째 갈게. 일단은 조금 풀어 헤쳐야 돼. 밑이 동일하지 않으면 아무 지수 법칙도 쓸 수 없어. 36은 4, 9, 36인데 이거 전체 9제곱이 분배되어 있는 거니까 2의 18승 곱하기 3의 18승 나누기 108은 36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4, 9, 36인데 얘가 3번이네. 그러면 2의 12승 곱하기 3의 18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사라져요. 그리고 얘가 차감이 되고 보니까 2의 6제곱이 돼서 아, 너 64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일단 이 자체 원래 문제대로는 절대 못 풀고 소인수 분해를 완료를 해서 밑이 동일한 애들끼리 약분을 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걸 좀 풀어서 써볼 건데 곱하기 얘 마이너스 플러스로 사라지고 4분의 1 x제곱 y제곱을 곱해서 얘가 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곱하기 저 역수로 뒤집는 거 좋아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 곱한 거 b에다가 구하시고 얘가 지금 잘 봐. 곱하기로 바꾸면 마이너스 3x제곱 y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럼 실제로 b에서 a가 되려면 오히려 곱하기 마이너스 3x제곱 y 자체를 해줘야겠지. 그치? 가끔 이거도 바꾸고 뒤에 것도 뒤집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거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숫자를 그대로 둘 거면 앞에 부호를 바꾸고 부호를 그대로 둘 거면 뒤에 거를 역수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계산은 끝까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직접 풀어서 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간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1번, 2번, 3번의 직각삼각형 넓이 부분을 다 제외시켜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6AB를 말하는 거고 거기서 선생님 지금부터 1번, 2번, 3번을 한번 빼보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정리해 둘게요. 1번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b 곱하기 2b라서 이렇게 2 하나씩 차감하면 2b제곱이다라고 나오는 상황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얘는
전체 3a에서 2b를 뺀 거가 밑변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얘를 분배하면은 2분의 3ab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3번을 갈게요. 얘가 b면 여기가 b가 되는데 그러면 3번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얘가 2분의 3ab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1, 2, 3번에 다 한 번에 더 해볼까요? 더하고 한 번에 뺄까요? 더하면 2분의 3ab, 2분의 3ab는 3ab가 될 거고 플러스 2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동류항 같은 경우는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를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였던 6ab에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뺄 때는 마이너스를 분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풀어 헤쳐주시고 얘 동유항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3ab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단원의 모든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개념이 엄청 어렵다라기보다는 단순히 연산해야 되는 파트가 많아서 지루하고 조금 지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그 과정을 꼭 참고 지금까지 오신 거 너무너무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다음 단원부터는 오히려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단순 연산이 많지는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개념이 좀 더 중요해지고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에 그 다음 단원부터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2단원까지가 내용이 필수니까요. 2단원을 잘 학습하고 잘 학습이 이루어져야지만 나머지 3, 4, 5, 6단원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2학년 1학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등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단원 끝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